시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네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요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 최지우랑 이 류현진의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사주를 보면서 부모 얘기를 더 많이 했다고요. 예.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녀 사주에서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투영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얘기는 자녀가 내 인생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담당하고 있고 이어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녀와 나의 그 스토리가 많이 이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은 자녀와 가족들로 인해서 또 굴러가요, 이렇게. 네, 굴러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어떤 거를 결정하잖아요, 부부가. 부부가 결정하는데 어 예를 들어 생각할까요? 뭐 "내가 어디 아파트를 사고 싶다." 부부가 결정을 해요. 근데 아니 남편이 더 결정을 해요. 어찌 됐든 남편 때문에 샀대요, 그거를. 자기는 반대했는데. 근데 그게 남편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또. 예. 결국에는 본인이 반대했어도 남편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어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겠어요? 이제 초품화라고 하는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쵸? 내가 만약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초품화의 아파트를 안 사겠죠? 근데 결국에는 초품화인 아파트가 오르겠죠?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랐다는 예를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가족들끼리는 뭐 하나를 결정해도요, 결국에는 다 고려가 돼 있다고요, 가족들끼리 똘똘똘똘똘똘 그게 운명의 소용돌이로 뭉쳐 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사인을 했지만 그게 다 얽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주는. 얽혀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결정을 했다. 최종 결정론자로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주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100%. 이 가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아빠가 하는데 어 어떤 사람은 혼자예요. 싱글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되게 또 너무 이뻐. 그러면은 더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싱글인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 아버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맨날 속만 썩여.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일에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안 되고. 예. 이게 되게 실제로 부모가 자녀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자녀도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하여튼 되게 많은 부모가 또 자녀한테 영향 많이 미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움직임도 다 컨트롤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가 나한테 뭐 컨트롤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다 컨트롤이 돼 있거든요. 나의 생활 패턴 움직임까지도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주도 손녀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한테 미치고 그다음 부모가 자녀한테 미치고 이렇게 좀 내리사랑으로 미쳐 있다고요, 이렇게. 그 자녀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에요.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그게 잘 안 돼요. 네.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잘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또 배우자. 첫 번째가 일단 배우자죠. 그다음 자녀고. 네. 근데
결국엔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깨는 방법이 태길인데 이거는 저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좋든 싫든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움직임이. 모든 움직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볼까요? 아까 류현진 딸 사주를 봤잖아요. "아버지 되게 능력가인 것 같아."라고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이미 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미.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인생도 좀 얘기하는 겁니다. 류현진은 앞으로도 뭐 괜찮게 풀릴 거예요. 예. 꼭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뭐 코치를 할 수도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풀리든 어떤 식으로든 뭐 류현진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걸로는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또 류현진의 둘째 나오면 또 그 사주가 어떻다는 건 또 봐야 되긴 하지만 예. 그건 또 아직 변수는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류현진의 이제 만약에 둘째, 셋째를 낳는다고 하면 그 둘째, 셋째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쪼끔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아주 좋으면 괜찮은 아이가 나올까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가 좋다고 자녀도 좋은 건 꼭 아니에요. 괜찮은 아이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걸로 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녀가 둘 이라면 한 명의 사주가 안 좋고 한 명이 좋다면 안 좋은 쪽으로 맞춰지나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예. 안 좋은 쪽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는. 수업 배우면서 피해 흐름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 사주 보면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자꾸 가족 간의 연결 관계를 많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정말 어렵네요. 그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여자 남자가 나와 가지고 100 명의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상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러지는 것들을 막 했거든요. 결국에 한 명 남더라고요. 질문 몇 개 했는데. 한 명 남습니다. 대부분의 이상형들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의사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담배 안 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뭐 어떤 그 여성분은 뭐 "월 200 이상만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랬는데도 예 그냥 다 커팅돼요. 그 정도로 좋은 배우자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이상형이 너무 강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확률이라는 게. 그 책상 앞에서 죽을 팔자는 뭔가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전 사주를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왜냐면 전 저런 어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런 어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강하게 한 방으로써 날려버리는 어조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모든 걸 뭉개 버리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어법은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거는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덩어리를 던져 버리는 얘기잖아요. 덩어리를 던져 버리는 얘기. 그래서 상담 시에 그 어법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무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00 명은 만나야겠네요. 그쵸. 예. 그쵸. 100 명은 만나 100 명을 근데 100 명을 만날 필요가 있나요? 뭐 우연히 뭐 한 3 번째에서 걸릴 수도 있죠. 꼭 100 번째에서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상형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다시 자녀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녀가 결국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서 많이 배우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자녀 인생에 부모는 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사주를 볼 때는 제가 사주를 볼 때는요 항상 그 집안 분위기를 읽어내요 사주만 보고. 예. 집안 분위기를 읽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읽어내냐면 뭐 집안이 화목했다, 불행했다 그거 실제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와요. 자녀 방송. 자녀 방송이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사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다시 예를 들면 최지우 딸 사주 있잖아요, 최지우 딸 사주. 최지우 딸 사주를 보면요. 되게 막 천방지축이거나 되게 막 깔깔깔깔깔 귀엽고 막 이렇게 안 나와, 최지우 딸은요, 실제로.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즉슨 최지훈의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지우 딸은 되게 좀 차가워요. 그 얘기인즉슨 최지훈의 가족은 약간 차가운 분위기고요. 좀 너무 고급스럽고 좀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예. 돈 얘기 많이 하는 집안. 사주 자체가요. 최지우 딸 사주가. 근데도 뭐 어느 정도 예의 바르고 그렇긴 한데 뭐 그게 개념 없다랑은 쪼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주에 나오니까 애기 사주에.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또. 그러니까 막 어 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추후의 성격이랑도 이어지는 게 있어요 추후의 성격이랑도 되게. 그랬을 때 다행히도 최지우가 돈은 많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최지우 딸은 그래도 집이 돈이 많은 데서 태어나야 돼요. 예. 돈이 많은 데서 태어나야 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주 아니에요. 그리고 돈 펑펑 쓰면서 사는 사주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돈 아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최지우 딸은 막 되게 돈 많이 쓰면서 살아요. 그거 나중에 아마 최지우 딸 좀 뭐 언제쯤 되려나 너무 막 태어났으니까 한 10년 후쯤 되면은 제 방송이 레전드가 되려나? 10년 후에 10년 후쯤 되면은 최지우 딸은 어 막 방송에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꾸미고 막 진짜 막 럭셔리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부모 사주대로 아이 사주도 형성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분위기에서도 그렇게 형성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셀럽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아 제가 야위였나요? 야위였다고 표현까지 스타제이 님. 아 아닙니다. 저는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셀럽 느낌 줄 거예요. 예. 체지우 딸은 약간 셀럽 느낌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무튼 사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려져요. 그럴 수 예. 이유비가 신묘일주인가 그럴 거예요. 신묘일주? 예. 견밀이 딸 이유비 같은 느낌? 이유비보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최지우가 엄청 돈 막 쓴다던데. 예 맞아요. 최지우 어느 정도 좀 사치 좀 많은 사주예요. 최지우가. 그거랑 딸도 완전히 그대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최지우 딸은 일반인 못 만나요. 최지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것만 알면은 그냥 운명 파는 게 쉬운데 이 가족들의 운명을 파는 게. 예. 되게 쉬운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인은 아니에요. 최지우 결혼한 사람. 그냥 일반인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돈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 평범한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일반인이 그 일반인이 아니에요. 예. 호빠 선수? 아닐 것 같은데. 예. 최지우 같이 그런 사람이 나이 먹고 호빠 선수를 만난다고요? 에이 아닐 거예요. 결혼을 연애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최지우가 뭐 20살 애도 아니고 늦게 결혼해 가지고 호빠 선수랑 결혼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 본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가족 분위기가 애들 사주에서 다 나와 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깰 수도 없어요. 예. 깰 수도 없습니다. 인제 그걸 깰 수 없다는 게 이미 애 사주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그 가족 분위기는 이제 그대로 가요. 그대로 끌고 가요. 이제 괴로운 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둘째가 나올 때입니다, 둘째. 왜냐면 이제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데 둘째 사주에서 막 되게 막 성격이 귀엽고 막 천진난만한 애가 나와도요. 여기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약간 좀 원래 능력보다 하강해서 갈 수 있어요, 둘째는. 아니면 생뚱맞은 진로를 가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돈 많으면 자식이 대부분 행복할까요? 예.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안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냥 부모의 돈이 부족한 겁니다. 대부분은 행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행복하다라고 봐야죠. 사실 그래요. 예. 거기다가 연예인의 자녀 같은 경우는 외모까지도 주잖아요. 예 외모까지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봐요. 외모까지도 주니까. 그리고 외모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끼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느낄까요? 또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행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끝도 없이 추구하게 돼 있는 거야. 어제 가진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마약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끝인 행복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행복으로 시작하면요. 행복을 누릴 게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가 돈이 많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쾌락주의적인 행복일 뿐이지 작은 것을 쌓아 올리는 행복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행복의 결이 다른 거죠. 범죄자나 나쁜 사람들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슬픈 현실인데 에이 그거는 진짜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전부 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예. 부모의 문제예요.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페 사주가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주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문제라니까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형 사주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집안 교육이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일반인처럼 살 수 있어요, 범죄 저지르진 않고는. 그렇지만 진짜로 범죄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부모 잘못이에요. 이제 부모 사주나 같은 형제 사주 보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조상 사주까지 다 엮어 보면요. 구분이 다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조상 탓 뭐 부모 탓인데 조상 탓 부모 탓 맞아요. 잘못되면 다 부모 탓 조상 탓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거 왜 자신을 탓해. 부모 탓 조상 탓 해야지. 예.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에서는 부모 탓 조상 탓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후천적으로 어떤 뭔가 '너무 멍청한 행동을 했다.'
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본인 탓이고요. 범죄자는 부모의 문제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문제고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요. 왜 저런 범죄자가 나오냐면요. "사주는 못 바꿔도 집안 교육으로 만들어진 성격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에 그냥 형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형 기준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빠가 뒤에서 나쁜 짓을 했어. 아니면 우리 아빠나 우리 아빠는 내가 봤을 때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진짜 평범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실제로 예전에 6.25 때 누구를 죽였어요. 예. 근데 안 들키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예. 근데 그거 사주에 나오거든요. 사주에서 티가 나요. 근데 자녀나 그 대손들은 모르잖아요, 후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거를 떠안고 갑니다. 예. 그런 게 쌓이면서 해결 뭔가 해소가 안 되고 쌓이면은 이제 자녀 대에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 예.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나 뭐 증조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실. 정작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업보죠, 업보. 시한폭탄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사주에서 드러난다고요. 드러나요. 제가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도요 다들 몰라요. 부모님이라든가 조상이 좋은 일 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좋지 않은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좋은 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업보라는 개념은 이 불교에서 영원히 가는 얘기입니다. 업보는 진짜 있어요. 좋은 데의 배우자랑 결혼해서 희석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죠. 익나겸님 점이랑 철학과에서 제 나이 36에 결혼한다고 하셨는데 진짜일까요? 아닐 겁니다. 관상도 보시더니 지금은 결혼 없고 그때 축하도 받고 결혼도 한다고 하셨어요. 예. 틀렸을 겁니다. 예. 그럼 그런 나쁜 업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쁜 업보는 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사람 죽인 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짜 막 조선시대 때는 너무 올라가니까 약간 뭐 그냥 일제시대 때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아 그게. 그 당시 때는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되게 법 제도가 많이 돼 있고요. 범죄 억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선시대 때나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누구 그냥 담그고 산적이었다가 막 죽이고 뭐 강간해서 튀어도 뭐 잡을 방법도 없고 소문 나니까 그냥 묻혀지고 지금 시골 얘기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막 노예처럼 부리고 돈도 안 주고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어떤 우리 장애우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집단으로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은근히. 지금 현 시대도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일제 시대 때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게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 많았는데 뭐 집안은 그래도 막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유지였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그때까지는 또 괜찮다가 대부분 그다음 자녀가 재산 날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도 또 나온 거예요 그게. 봐 주신 철학관의 대기업에 사주 보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불교의 기본인 부와인데 업을 받는 나는 누구인가. 죗값을 받으면 업보가 어느 정도 희석되나요? 그러니까 그 죗값이 어느 정도의 죗값이냐에 내가 만약에 진짜로 죗값을 받으면 그렇진 않죠. 일단 죄를 저지르면 끝입니다. 감옥 간다고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애초에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후대에서 돈을 날리면 일단 업보가 어느 정도 청산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또 만약에 돈을 날려요. 돈을 날리는데 거기서 내가 또 딴 사람 또 사기친다든가 가난해져서 죄를 지어 버리면 이제 업보가 희석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러면서도 뭔가 그 기간이에요, 기간. 시간 싸움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냥 좀 올바르게 얼마나 사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되게 복잡해요 정말. 그 운명의 업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부. 2년 생기 즉 2년으로 인하여 이것이 생하여 저것이 생하고 저것이 멸하여 이것이 멸한다. 이것이 업의 기본이죠. 그렇진 않아요. 예. 어려운 말 한다고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어려운 말은 정확한 언어 전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랑 이어져 있어요. 과학적이라는 거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 저 어려운 말을 싫어해요. 왜냐면 결국엔 설명 본인한테 "풀어서 해 봐라." 그러면 본인 풀어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인데 그게 왜 그래 그림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무제한으로 이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예.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죄를 저지르고 함박구가 이제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죽으면서도 시간이 가요. 예. 죽으면서도 시간이 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죽으면서 시간이 가면서도 자녀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뭔가 또 자녀가 여기서 이 어느 시점이죠.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점을 다시 돌 때 내가 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다시 좀 뭔가 업보가 또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은 연관성이 떨어져 가요. 점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게 내 미래에는 영향이 없어져요. 왜냐면 점점점 멀어지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그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도니까.
만약에 진짜 시간이 무한정으로 그냥 떨어져서 가면은 그냥 업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제 개똥 철학이 아니라요. 과학자가 얘기해요.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자가. 예. 그럼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학책을 보면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 지으면 언젠가 벌 받는 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에서 죄를 지어도요. 내 세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보는 이 타원이 되게 달라서 그래요 다. 만약에 내가 타원이 요만해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내 세대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타원이 굉장히 넓으면은 이 넓다라고 해야 되나? 예 넓은 사람은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요한나 아르크니. 애들을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애한테서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고모 닮은 애도 있고 외할머니 닮은 애도 있고 대를 뛰어넘어서 기질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신기하게도 우리는 꼭 자녀가 나랑 와이프만 닮지를 않아요. 배우자만 닮지 않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닮기도 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막 조 진짜로 생뚱맞게 다 나온 자녀들은 진짜 조상 닮은 겁니다. 예. 원의 규모는 사주상 각자 달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주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갑자기 이거 시간 얘기 이거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거 제가 진짜 관심이 많아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읽어낼 때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똑똑하신 분들이 제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이제 지금 라이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예. 그냥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사주마다 왜 시간의 흐름이 다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중학교 때 이미 대학 수업까지 거의 그 수준의 공부를 마친 애가 있다고요. 그쵸? 어떤 애는 20 살이 됐는데도 중학교 공부도 못 해. 그럼 시간 개념이 똑같아요, 이 애가? 시간 개념이 똑같나요? 되게 다르다고요. 예.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진짜로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에너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요. 이거는 진짜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내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르면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예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진짜 시계 말고, 시계 말고. 예. 근데 머리를 머리를 안 쓰면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게 이 물리적 시간 말고 결국엔. 예. 어 폴드 님이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원의 규모가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뭐가 좋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그렇다지 좋다 나쁘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저 30 대에 시간 안 가서 그러니까 그 시간 말고 결국에는 얼마나 이뤘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 말고요. 물리적인 나이 말고. 예. 실제로도요 만약에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과학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이에요. 실제로도 가상입니다. 예. 이거 양자역학 이런 거 배우면 좀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네. 가짜예요. 물리학자인가요? 펄준님? 이 말 잘해야겠네요, 물리학자니까. 실제로도 이거는 뭐 실제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IQ가 한 10배 올라가면요. 지금보다 10배 올라가면요. 세상 흐르는 게 나는 빨리 움직이지만 다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데 공부 잘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10 페이지를 외울 거를 그 사람은 5분 만에 외우고 어떤 얘는 1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애보다 12 배가 빠른 거예요, 시간이. 이 사람은 12 배가 느리게 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그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당사자의 관점에서 12 배가 느리게 가는 거고 이쪽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12배 빠르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분야, 사주에서 나오는 제일 잘하는 것들을 하면은 실제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자기가 약한 분야를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멍청하게 흐르는 거죠. 그 멍청하게 흐른다는 얘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시간 대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실제로 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세계입니다. 원래 이 세계관은 되게 재밌습니다. 어 어쩜 개인마다 할당되는 시간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지 물론 개인의 노력이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사주를 보면 나온다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고 뭐 어떤 것들이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는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걸 제안하잖아요. "뭘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당신이 그 재능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당신은 그걸 하면은 더욱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예. 서수민님.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원의 규모가 클 수 있겠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본인 때가 아니라 후대로 넘어가겠네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예.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또 속도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속도가. 이게 원의 규모는 클 수 있는데 또 빠르게 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직선과 평면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 원래 시간 개념은 4 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사실은 관념적으로. 이 펄준 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계와 똑같은 평행 우주가 존재하는 평행 우주 이론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살아가는 또 다른 공간을 이야기하죠. 근데 약간은 다르게 돌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평행 우주의 나와 지금의 나가 치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도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고요. 그게 저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차원이라기보다는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 근데 꼭 생년월일시가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일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인간관계 이야기 아까 좀 했어요. 예. 다
좀 해 가지고 그거랑 연계돼서 자꾸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다음에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실제 과학적으로도 제가 즐겨 읽는 책이 진짜 그런 책이고, 예, 이거는 좀 더, 예, 재밌는 얘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천문학으로 가야 돼요. 예. 결국에는 모든 답은 천문학에 있습니다, 천문학. 되게 웃긴 게 그 설민석이었나? 막 농경 시대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뭐 문자가 그다음에 발견됐다라고 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설민석이 너무나 말을 그럴듯하게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천문학과 관련돼 있어요. 모든 거는 다 천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글, 언어, 문자 이런 거 다 천문학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달, 해, 태양, 뭐 천왕성, 천왕성은 아니지. 너무 멀어서 안 보였겠죠? 관찰했을 때 여기서 맨눈으로. 그러니까 목성, 화성, 금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천문학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된 거고 천문학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 때문에 발전이 된 거고 처음에는 하늘을 관찰하면서 된 거예요. 맨날 밤에 할 거 없으니까 하늘을 본 거죠.